네, 안녕하십니까. 양재환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 드론을 날리면서 사업자나 뭐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조그만 드론을 날리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조그만 나 레이싱 드론이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뭐 당연히 뭐 걸렸을 때 벌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250g에서 2kg까지는 멀티콥터 4종이라는 자격증이 만들어지면서 교육 수료증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6시간의 교육받고 간단한 시험을 보게 돼서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발급받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리고 시험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면은 뭐 저희 딸내미도 이제 고3이 돼서 지금 수험생이긴 한데 생기부 작성에 아주 머리를 아파합니다. 근데 얘는 뭘 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세, 그러니까 10살만 넘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 이 드론 자격증,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드론 자격증이 이 수료증,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돼서 헬리콥터, 멀티콥터, 비행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 물론 이 세 가지 다 6시간 교육받고 간단한 시험을 보아서 수료증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3개를 한 번에 딸 수 있는, 그것도 공짜로,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을 저희가 찾아다 보면은 뭐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 그 제품도 보니까 249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 250g 이상은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249g, 250 미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체다 249g이라는 이제 표기까지 할 정도로 뭐 어떤 제품들이 좀 나왔지만, 뭐 사실 자격증 따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자격증 6시간의 교육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비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도 아이들이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자격증을 안 따도 되니까 249g의 어떤 드론 날린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자격증을 따게 해서 합법적으로도 날리고, 뭐 250g 넘은 것도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부에 추가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자격증을 3개를 한번 교육과정을 다 취득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 자격증 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따놓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졸업해서 어떤 그 사회생활 할 정도가 되면 이 벌써 자격 취득 경력 자체가 몇십 년이 되겠죠. 최소한 10살에 따서 20살만 넘어가도 10년 경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그 또래 아이들과 경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뭐 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뭐 기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을 하고, 또 초경량 비행장치 이제 뭐 1, 2, 3, 4급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쪽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4종이라고 구분된, 그러니까 즉 무인 드론의 250g부터 2kg 이하 이 범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다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를 다 지어주시고, 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회원가입을 하려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약관에 뭐 동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인증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자, 교통안전공단 배움터 사이트고요.
밑에 내려오면 수강 신청을 누릅니다. 수강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요 부분에 1, 2, 3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 내가 자격증을 다 따겠다. 자, 250g에서 2kg까지는 좋은데, 그럼 내가 비행기가 되든 멀티콥터가 되든 헬리콥터가 되든 하겠다 하시면은 요걸 다 신청하셔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특정, 요새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드론은 이제 멀티콥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린. 얘는 이제 2번에 무인 동력장치 4종, 무인 멀티콥터 요 부분만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면 사실은 저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시간 좀 여유 있게 되시면 6시간 3번 교육 받아서 아예 이 3종을 다 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6시간이거든요. 저희 뭐 하루 밤새니까 18시 만에 끝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초이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수강료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하나를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안내 영상이 뜹니다. 이거는 운전하면서 하시지 말란 얘기인데, 뭐 아이들이 뒤에 타서 뭐 핸드폰으로 본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동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를 보면은 뭐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안전법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기계적인 거는 대부분 지식들이 있으세요. 기계적인 것들은 뭐 모터가 어떤 거냐, 뭐 변속기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아시는데, 또 이 기상 관련된 것들은 좀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틀어만 놔도 패스는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학습하기를 한번 눌러보면 복습 뭐 이렇게 하면 자 플레이가 나오고요. 예. 이렇게 강사님이 나와서 친절하게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이제 6시간 동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솔직하게 저는 옆에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관련 법규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아이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제 드론을 싼 거다 비싼 거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도 있어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법적인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강의를 좀 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하시면 이제 최종 평가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얼레벌레 제 점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100점은 못 맞았습니다. 100점 못 맞았는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종료가 됐지만 만약에 이제 시험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재응시를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떨어졌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20문항을 보게 되는데 1시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85점이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3개 틀린 거죠. 20문항 중에. 그리고 재응시는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달 동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학습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하고 한 달 이내에 재응시를 계속 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재응시해서 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제 뭐 요 부분이 이제 나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일단 시험 문제를 몇 개를 좀 카피를 해봤어요. 카피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3번을 시험을 본 거죠. 공식적으로 3번을 봤기 때문에 이 3번의 문제 유형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문제가 이제 랜덤으로 이제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는 사실상은 답을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오픈북 시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PC를 열어놓고 그냥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셔도 되고, 혹은 아까 이제 강의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뭐 어쩌면 그래서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를 좀 풀어봐 드릴게요. 한번 문제 예시입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읽어요. 자, 요거는 문제를 제가 이제 그 나왔던 실제 이제 문제를 이제 보고 같이 한번 풀어 드리는데 뭐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는 그 답만 외우셔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3번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급속 충전과 급속 방전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급속 충전과 급속 방전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게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정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무인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3월부터는 250g 이상은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겠죠. 무인 비행기 중 연료 포함한 최대 이륙장이 중량이 250g 이상인 것 모두 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지자계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 가능. 자, 고도를 측정하는 건 고도계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도 뭐 좀 당황했던 문제긴 한데, 다음 기압 고도계 설정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관제탑에서 제공하는 고도 압력으로 항공기의 기압 고도계를 맞추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Q&H 방식입니다. 일단 저도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게는 하지 마세요. 뭐 좀 더 궁금하시면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지만 문제 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체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 전원을 이후에 인가한다. 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팬텀 쪽을 날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기체 먼저 누르시고 조종기에 전원 넣고, 사실 이게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100% 무조건 조종기 쪽을 먼저 전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체에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종기의 신호를 먼저 받지 못하면 기체가 뭐 마지막에 됐던 어떤 뭐 다른 신호를 해서 오작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할 때 조종기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기체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끌 때는 반대로 기체를 먼저 끄고 조종기를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 2번이 되겠죠. 다른 거보다는 2번이 어쨌든 틀린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다음 중 비행 중 세로축으로 뱅크시킨 기체에 나타난 현상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뱅크시킨 기체는 엔진 또는 모터가 회전하는 한 속도와 관성이 있으므로 선회를 지속한다. 뱅크턴은 뭐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턴을 하는 겁니다. 기울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비행기는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활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뱅크턴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외우셔도 되고요. 자, 브러시리스 모터에 사용되는 전자변속기 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유사한 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전자변속기는 말 그대로 회전수를 제어하는 겁니다. 회전수 제어 외 다른 목적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무게를 제어하기 위해, 냉각을 하기 위해,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바뀌어서 다양하게 좀 문제들이 나오는데, 전자변속기 ESC는 모터의 회전 속도만 제어합니다. 가끔 보니까 뭐 냉각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다음 중 항공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답은 누가 봐도 3번이겠죠. 사업주의 편의 향상, 세상 대한민국 법에 이런 법 없습니다. 사업주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법 없지요. 자,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브러쉬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다 브러쉬 리스 모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모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순간적으로 브러쉬 리스 모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에 대한 문제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다른 모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읽으실 때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거, 반영구적 모터 수명은 절대 아니죠. 왜?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브러쉬가 마모가 되죠.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벡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질량입니다. 이유 저 모릅니다. 알고 싶으시면 6시간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1번이에요. 답은 나머지는 다 만들 거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될 거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낮아 안전한 배터리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죠. 높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된다.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신규 신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정면 사진이 아니라 측면 사진입니다. 측면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보셨는데 이 문제가 뭐 전체는 아니겠죠. 거기 나와 있는 일부의 문제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자, 250g 이하니까 자격증을 안 따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따서 좀 더 합법적으로 비행하시고, 또 특히나 아이들한테 뭐 어떤 드론의 뭐 준법성 이런 개념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교육 이상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공짜로 6시간만 뭐 주말에 아빠랑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뭐 아이들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격증도 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